네, 핫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라이징 잡의 주인공은요. 제가 정말 평소에 너무나 뵙고 싶었던 이 멋진 저도요. 분을 제가 예. 이 자리에서 뵙게 됐네요. 바로 셰프 양지훈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지훈 셰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시고 네. 좀 대중적인 인지도도 워낙 많으신 분이라서 저희 잔명거진에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보면 서희 씨 진짜 유명한 셰프님들 방송 출연 참 잦아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요리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셰프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특히 여성분들은요. 왠지 네. 셰프 하면은 로망이 있어요. 정말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때요? 셰프님도 인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키도 여성분들이 크시고. 좋아하시죠? 저는 아주머니들이 좀 많이 좋아해요. 좀 아주머니 팬들이 좀 많습니다. 네. 아무튼 이 셰프님의 요리에 팬들이 참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셰프라는 직업을 어떻게 해서 처음에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원래 영화 감독이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고자 하는 학교 점수가 안 되니까 예. 재수를 해서 수능 점수에 맞춰서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네. 한 군데는 좀 기술적인 걸 넣어보자 해서 수능 점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아. 그전에는 전혀 뭐 요리사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시작은 그러면은 그냥 네네. 수능 대한민국 교육의 폐잖아요. 이거 수능 점수에 맞춰서 학교를 갔는데 그럼 거기선 적성에 맞으셨던 거예요? 생각 의외로?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야구 좋아해서 야구 동아리 하고 예. 학교도 잘 안 나가고 그랬었어요. 네. 진짜 일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재미가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진짜, 뒤늦게. 뒤늦게 좋았어요. 그게 언제적이세요? 대학 가실 때가 몇 년 전이세요? 저는 이제 뭐 한 10년 넘었죠. 뭔가 요리와 예. 운명 같은 게 있었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뭔가 열정이 있었다기보다는 정말 예. 우연히 시작한 일에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래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생기게 됐던 거예요? 예. 일단 호텔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호텔에 이제 인턴 사원이죠. 네. 들어갔을 예, 예. 때 그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손이 키가 없다고? 크다고 그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넌 하지 마라고 했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이제 호텔을 그만두고 예. 거기가 좀 진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외국인 셰프들이 있는 곳으로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좀 재미를 느꼈어요. 그쪽에서는 키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뭐 외국 사람들이니까 저거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네. 보면 참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 이 기회를 자신의 평생 천직으로 만드신 좀 후 노력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보면은 셰프들은 남자 셰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아무래도 여자들이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자 셰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예. 섬세한 부분 이런 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예, 예. 좀 체력적으로 못 버텨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비는 어느 정도나 돼요? 뭐 거의 한 95%가 남자죠. 그래서 그렇군요. 멋있는 셰프님들이 많은 게 남자가 네. 많기 때문에 그중에 또 인기 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아무래도 남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뭔가 그 세계가 더 치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셰프의 세계.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되게. 상당히 무섭죠. 그냥 군대 서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군대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 때도 있고요. 예. 뭐 하루에 외국에서 제가 생활할 때 하루에 뭐 17시간씩 일하는 거 뭐 기본으로 했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일하고 뭐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엄청 혼내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좀 과장이 많이 됐고요. 예. 그렇게 쓸데없는데 화내고 이러진 않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큰 노동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성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신기한 게요. 네. 집에서는 보통 여자들이 다 요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 셰프님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남자 셰프만의 장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쵸, 싶은데 그쵸.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여자 셰프님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자 셰프 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예. 근데 남자끼리 있으니까 일단 뭐 뭔가 얘기는 통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단점은 뭐 좀 체력적으로 푸시를 많이 하니까 자기가 만약 체력이 좋은 셰프면 다 자기처럼 하는 줄 알고 푸시를 많이 하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양지훈 그렇군요. 셰프님은 어떠세요? 체력이? 푸시를 엄청 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저는 체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뭔가 네.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싫어해서 거기에 대해서 푸시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제 한 그릇의 이 작은 요리, 한 접시의 작은 요리지만 그 요리가 완성되기까지는 남성 셰프들의 이 체력에서부터 비롯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금이야 정말 베테랑 셰프시고 유명 셰프시지만 초보 시절에 즉 나의 미래의 직업으로 셰프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시절에 실수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솔직히 실수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는 남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서요. 한 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바로 그걸 절대 안 하려고 한 2시간 전에 가서 막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많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서 실수하는 걸 싫어했었어요. 야, 그런 자존심이 완벽하셨구나. 바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지금의 셰프로 또 성장할 수가 그쵸, 있었을 것 그쵸. 같은데요. 예. 그럼 후배들 실수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와, 이건 진짜 심하다 얘 했던 거. 너무하다. 얘 소질없다. 뭐 제가 그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너무 잘난 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네. 하지 말라고 딱 선을 긋고 고객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적인 반복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 친구는 아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뭐 손님한테 나갈 때 접시에 지문을 절대 묻히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바쁘다고 신경을 쓰지 않고 뭐 이런 데 닦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게 가장 많죠. 그러니까 좀 섬세하고 디테일해야 되는 직업인데 네.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고객님들 주머니에서 돈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가치를 그냥 돈을 지불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간과하고 계속 좀 얼렁뚱땅 할 때는 그게 가장 용납이 안 되시는 안 되는 이상하게 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아, 예. 맞아요. 정말 섬세하게 고객들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양지훈 셰프님은 잘 그쵸. 아시지만 예. 후배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네. 같은데 사실 셰프 하면은 뭔가 좀 많은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보수 체계가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네. 10여 년 전에. 예. 저는 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아, 월 제일 80이요? 처음 시작할 때 예. 80 받았고 네. 네. 거기서 세금 떼고 하니까 한 60 몇만 원. 근데 처음에는. 그때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예. 하숙비가 45만 원 정도.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나머지는?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부모님한테 얘기도 하고 뭐 형한테 누나한테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나중에는 억대 연봉의 셰프들이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아주 많죠 요즘은. 네. 요즘은 뭐 억대 뭐 1억 이상이 아니라 2억대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또 오너 셰프를 하면 뭐 2억대 뭐 3억대 4억대도 나오는 줄. 오너를 하게 네, 되면.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셰프가 되기까지는 힘든데 예. 그 다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인정만 받으면 블루오션이라고 봐요. 아.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아. 아니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저처럼 노력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런 뭔가 노력의 과정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는 눈 감고도 요리 하나쯤은 뚝딱뚝딱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셰프님은 그럼 그 많은 요리들 중에서 어떤 요리에 가장 자신 있으세요? 네. 가장 힘든 질문인데 네. 저는 프랑스 음식이 전공이기 때문에 다 코스예요. 아. 어느 거 하나만 튀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셰프가 되려면 기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올라가서 앱타이저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는 뭐 아무래도 육류 요리, 육류. 좀 뭐 스테이크 종류 이렇게 굽는 요리들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갑자기 배가 고프고 지금 화면에 또 우리 셰프님이 요리하시는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정말 장인 정신이 느껴지면서도 좀 아티스트적인 감각까지 맞아요. 느껴지네요. 네, 멋집니다. 배고픕니다, 정말. 예.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어떤 유명인들이건 누구건 간에 요리를 맛있게 먹으면은 이 셰프가 누구냐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꼭 많이 하잖아요. 네네. 들으셨던 어떤 칭찬 중에 최고의 찬사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 배우 김희선 씨가 오셔가지고 전 세계에서 김희선 씨? 네네. 예, 예.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 토마스 켈러라는 셰프가 있어요. 그 예. 셰프가 하는 거기 레스토랑보다 제 레스토랑이 훨씬 음식이 맛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야. 그래서 사실 김희선 씨 정도가 얼마나 많은 레스토랑에 그쵸. 가보셨겠어요. 근데 그 유명한 셰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예. 와, 이건 정말 기억에 남는 찬사일 것 그러게요, 같은데 그러게요. 예. 그만큼 또 요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찬사인 것 같아요. 아까 네. 스테이크 종류, 육류 요리를 정말 잘하신다고 했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그 맛까지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 요리를 그렇게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비법이 있는지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좋은 비법은 가장 비싼 재료를 사세요. 가장 신선한. 좋은 재료를 사시고 예. 그걸 가지고 요리하면 아무리 맛없게 해도 한 70%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팁이고 네. 예.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조리 도구를 사세요. 저기 도구. 네. 칼이건 네네. 도마건. 그러면 그걸 예. 가장 잘할 수 있는 요리 팁인 것 같아요. 아. 기술적인 부분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갖추시면 한 80%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리 도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그릇이나 프라이팬, 네. 칼. 뭐 좋은 칼, 절상력이 좋으면 재료도 살아나거든요. 네. 뭐 그다음에 좋은 버터, 좋은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것들이죠. 식재료 뭐 정말 모든 것을 좋은 거를 쓰면 그래도 기본 기본은 이상은 한다. 예. 네. 그러니까 맛있는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아끼면 투자를 해야지 그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요즘 이제 셰프님들이 TV 많이 나오시면서 셰프를 꿈꾸는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자질이 있는 친구가 있고 자질이 없는 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셰프님께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즘 TV에 나오고 요리가 붐이 되고 이런 건 참 좋은 점인데 예. 안 좋은 단점은 그 방송에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되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고 정말 어째 보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고 바로 셰프가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런 건 좀 이제 좀 잘 봐주셨으면 하고 좀 아무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밟고 단계를 밟아서 아주 굴욕과 실력 있는 셰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어떤 일이든지 참 인내력이 필요하기 마련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교육을 받는 것들도 꼭 필요하겠죠? 일단 교육은 필요한데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조리고등학교부터 가서 다른 사람들 국영수 공부할 때 저는 다 국영수 같이 하고 체육할 때 체육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부터 뭐 요리에 뛰어들어서 요리를 한다고 해서 레시피 몇 개 안다고 해서 좋은 셰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대학에 와서도 충분히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셰프님도 대학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했고 물론 제가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학생일 때 학생답게 좀 열심히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셰프님께서도 좀 유학 생활 미국, 일본, 두바이에서 이제 유학 생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학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됩니까? 분야에 따라 틀린데 예. 한식은 한국이 정통이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중식도 중국에 가서 잘 안 하죠. 네, 일식 같은 경우도 가기도 하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양식에서는 필수 조건은 아닌데 필요 조건인 것 같아요. 양식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한 번쯤은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어떤 점에서 많은 음식을 좀 맛보는 게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일단 그 나라 음식을 하려면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돼요. 네. 예. 그리고 깊이는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넓이는 봐야만 하거든요. 네. 안 본 걸 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보면서 넓이를 좀 넓히는 건, 좀 견문을 넓히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15년 정도를 이 셰프가 네. 되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 또 셰프로서의 길을 열심히 걸어오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뭔가 자신만의 생각도 확실하신 것 같고요. 굉장히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앞으로 셰프로서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지 또 말씀 들어볼게요. 저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빨리 은퇴를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은퇴를 하고 예. 나머지의 삶은 후배들이나 아니면 레스토랑에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컨설팅 정도만 해주면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예요? 제가 셰프로서 창의력이 없어지면 굳이 그 자리를 지키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다른 후배들한테 자리를 빨리 물려주고 그냥 저는 제 경험을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나중에 요트라도 한번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셰프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부분까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셰프를 꿈꾸고 있는 전국의 셰프 지망생들에게, 요리사 지망생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저처럼 소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소질이 없어 하고 포기하면 나중엔 다시 할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제대로 된 단계를 밟으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천천히 느림의 미학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셰프님의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면서 너무나 유익하고 또 현실적인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신 맛있는 것 토크.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행복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